부부관계가 진짜 끝났다는 신호. 이런 부부는 무조건 이혼하세요. 졸혼이라는 환상과 정서적 이혼이라는 현실. 많은 중년 부부가 선택하는 졸혼은 종종 멋진 선택처럼 포장되곤 합니다. 결혼 생활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미화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졸혼은 사실상 가식적인 별거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진 관계에서 이혼이라는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졸혼은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시적인 기간을 정하고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서로를 기억하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부부관계의 끝을 알리는 진짜 신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 이혼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법적인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서로에게서 완전히 멀어진 상태입니다. 아무리 대화하고 노력해도 상대방과 공통점을 찾을 수 없고 함께 있는 공간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으며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조차 사라집니다.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마치 투명인간처럼 서로를 인식하지 않는 상태, 혹은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지만 내면에서는 깊은 외로움과 고통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화 자체가 끊기거나 혹은 상대방의 말에 감정적 반응이 전혀 없게 됩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상대의 기쁨이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게 되죠. 이러한 정서적 이혼은 결국 부부가 각방을 쓰거나 외출을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몸의 이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관계의 끝은 법적인 서류가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은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속적인 폭력입니다. 여기에는 육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 정신적 폭력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폭력적인 관계는 사랑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변질된 것입니다. 가해자는 폭력을 행사한 후 후회하는 척하며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는 다시 희망을 가졌다가 더 큰 폭력을 당하는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가짜 사과와 보상은 절대적인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기만적인 행동에 불과합니다. 폭력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으며 폭력을 행하는 사람은 배우자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습니다. 너가 없이는 못 살아 라고 말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일 뿐입니다. 둘째는 지속적인 성관력입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는 가장 아름답고 세밀한 교감의 순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강압적인 요구와 일방적인 성행위가 반복될 때 이는 육체적인 폭력 못지않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부부간의 성폭력은 그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은밀한 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욱 고통받고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됩니다. 폭력은 단 한 번이라도 발생했을 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폭력이 있다면 절대로 그 관계를 고쳐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을 잃는 일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혼의 위험성. 이혼은 마치 쉬운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도장을 찍고 신고하며 끝나는 일이죠. 그러나 이혼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결정했을 때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홧김에 이혼을 결정하고 나서 이혼 후 우울증을 겪습니다. 이혼하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지만 수십 년간 길들여진 정서와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헤어져도 그 사람에 대한 기억과 감정이 끊임없이 따라와 심리적 고통을 안깁니다. 이혼이라는 상실에 대한 충분한 애도와 준비 없이는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고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혼은 결국 더 나은 삶을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하기 전 충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서 정리는 단지 상대를 잊는 것을 넘어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직시하고 스스로를 회복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준비는 이혼 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재산 분할과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그동안 얽혀있던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관계 정리를 할 준비도 필요합니다. 공동의 친구와 가족들 속에는 새로운 관계를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준기되지 않은 이혼은 한순간의 후련함만을 줄 뿐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고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혼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혼은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이혼은 자녀에게 깊은 상처와 심리적 불안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중 한쪽의 유전자가 나에게도 있다는 생각에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견해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정했다면 자녀들에게 왜 이혼을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서로를 만날 수 있는지 등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고 부모의 갈등에 아이들을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혼이라는 찢어짐과 상실, 분리의 고통은 부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 그리고 양가 가족 모두에게 전해지는 절대값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건강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족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다양한 무료 상담 채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채널들을 활용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추천합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혼을 선택했다면 그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